어머니가 이렇게 호화로운 잔치할 돈은 있으면서 정작 나한테는 왜 그렇게 인색했어요? 민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여기가 어디라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잔치는 어떻게 열 수 있는 거죠? 민석 씨, 진정하세요. 여기 하객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당신도 같은 마음이면서 왜 날 말리는 거야? 어머니 재산 아니면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참고 살아요? 은주야, 니도 그런 생각이었던 거니?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집 한 채 담보로 잡아주시면 다 해결될 일인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 희생한 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희생이요. 어머니의 그 희생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한명숙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칠순잔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과 지인들을 한자리에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 잔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규모가 꽤 크신 것 같은데. 내 인생에 한 번뿐인 칠순이니까 좀 크게 하려고. 네가 신경 쓸 것 없어. 도와드릴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버님 환갑 때보다는 작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제 인생의 마지막 큰 잔치라는 생각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초대장을 돌리고 음식과 장소를 예약하는 과정이 분주했지만 즐거웠습니다. 오래전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 멀리 사는 조카들까지 모두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초대하시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평생 모은 돈 조금 쓰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평생을 아끼며 살아온 보람을 이제는 누리고 싶었습니다. 잔치 당일이 다가오면서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아닙니다.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그래? 잔치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 아니지?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칠순잔치를 앞두고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잔치 전날 집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말해. 이번 기회에 어머님께 말씀드려야지.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야. 잔치가 끝나고 나서 얘기하자. 언제까지 미룰 거야?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잔치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흰 머리카락을 정돈하며 지난 70년의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오늘 주인공은 단연 어머님이시네요. 과찬이네. 네 덕분에 이렇게 예쁜 한복도 입게 됐어. 어머님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 정도는 당연하죠. 오늘 하루는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세 자녀를 키우며 고생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약한 뷔페 식당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과 지인들의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네요. 여전히 정정하시네요. 손주들은 잘 크고 있어요? 다들 대학생이 되었어요. 세월이 정말 빠르죠? 반가운 마음에 이야기꽃이 피었지만 한쪽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아들 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으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술잔을 비우고 또 비우던 아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앉아서 얘기하렴. 아니요, 이렇게 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들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아들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마음이 복잡하네요. 무슨 말이니? 오늘은 즐거운 날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호화로운 잔치할 돈은 있으면서 정작 나한테는 왜 그렇게 인색했어요? 순간 잔치 장소가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의 숟가락 소리마저 멈추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진정하고 앉아. 진정이요? 어머니는 제가 몇 번이나 도움을 청했을 때 매번 돈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잔치를. 아들의 말이 계속될수록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아껴온 돈으로 준비한 잔치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민서가 그만해. 당신도 같은 생각이면서 왜 날 말리는 거야? 며느리가 다급하게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술에 취한 아들은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사업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집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없다고만 하셨죠. 그만하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감정의 둑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 잔치에 쓴 돈이면 우리 아이들 학원비로 몇 달을 보낼 수 있는데 어머니는 그걸 모르시나요? 주변에서 숨죽인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민망함이 역력했습니다. 민석 씨, 진정하세요. 오늘은 어머님의 날입니다. 친한 친구 한 분이 나서서 아들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술에 취해 흐느끼는 아들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계속 식사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객들에게 사과했지만 이미 잔치의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민석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괜찮아. 나중에 얘기하자. 며느리의 사과에 형식적으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부서진 자존심을 추스르기 힘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들의 돌발 행동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폭언에 당혹스러웠지만 이 문제를 덮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민서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 그동안 뭐가 그렇게 서운했는지 솔직히 얘기해보렴. 아들은 눈을 내리깔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망가진 잔치의 여운이 아직 집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많이 힘듭니다. 그랬으면 솔직하게 얘기했어야지. 왜 그동안 말을 안 했니?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재정적 도움을 요청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당시에는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도와주지 않은 이유는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 어머니, 저는 이미 40대입니다. 자립심 문제가 아니라 진짜 위기였어요. 그럼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아들은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출 내역과 연체된 금액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사업이 번창할 때 무리하게 확장했다가 이걸 왜 진작 보여주지 않았니?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자존심도 상했고요. 그동안 아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잔치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여전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칠순잔치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건 너무 무례했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체면을 많이 구겼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사과해야 할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잔치에 쓴 돈이면 우리 사업 일부는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속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내 칠순에 쓰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을까?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과 제 사이에 생긴 금이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알아. 하지만 네 말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줬어.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저는 내 입장을 설명했지만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서운함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제가 너무 자기 생각만 했네요. 나도 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구나. 대화를 마치고 아들이 돌아간 후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들은 내가 인색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 다음 날 예상치 못하게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짙고 옷차림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민석이가 많이 실례를 했죠. 괜찮아. 이미 얘기는 다 끝냈어. 그래도 너무 죄송해요. 사실 오늘은 다른 일로 찾아뵈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진지해지는 것을 보고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낼지 짐작이 갔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머님, 사실 저희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싸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요청의 무게는 무척 무거웠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을? 네. 민석이 사업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라서요. 6개월만 버티면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왜 이야기를 안 했니?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초조하게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이 도와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했다니 서운하구나. 어머님은 항상 검소하게 사시면서 저축을 중요시하셨잖아요. 저희 경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낭비라고 혼내실까봐. 저는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라, 사실 난 이미 너희에게 여러 번 도움을 줬잖아. 네? 민석이 사업 시작할 때 5천만 원, 집 계약금으로 3천만 원, 그리고 작년에 차 구입할 때도 2천만 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남편에게서 이런 내용을 듣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랬군요. 민석이가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아마 네가 부담스러울까봐 말하지 않았을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이번 상황은 정말 심각해요. 부도 위기입니다. 미안하지만 이 집은 담보로 잡을 수 없어. 이건 내 노후의 유일한 안전망이야. 며느리의 눈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대화가 흘러가지 않자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정말 파산할지도 몰라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렴. 규모를 줄이거나 사업 방향을 바꾸거나.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시도해봤어요. 어머님은 정말 며느리는 말을 하다 멈추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자제하려는 듯했습니다. 정말 어떻다는 거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다급한 마음에 며느리가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 집이 제 평생 안전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라, 내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이제 됐어요. 어머님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 그녀의 표정에서 깊은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방문 이후 며칠 동안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로 잠을 설쳤습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오랜만에 텃밭에 나가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고추와 상추를 가꾸며 복잡한 생각을 잠시나마 잊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거기 계셨군요? 은주야, 언제 왔니? 딸에게 전화한다더니 여기까지 왔네.
네, 딸이 할머니도 보고 싶다고 해서요. 텃밭 옆 평상에 앉아 며느리가 가져온 차를 마셨습니다. 손녀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은주야, 옆집에 잠깐 다녀올게. 손녀 좀 봐줄래? 네, 어머님. 다녀오세요. 외출 목적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지만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골목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집으로 향하는데 담장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실패야. 어머님이 완전히 마음을 닫으셨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재산 아니면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참고 살아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 민석이 성격에.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에게 도움도 안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담장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준 친절과 공손함이 모두 가식이었다는 사실에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아니, 민석이는 몰라요. 그 사람은 단순해서 그냥 어머님이 인색하다고만 생각하죠. 다리에 힘이 풀려 담장에 기대어 섰습니다. 텃밭에서 놀던 손녀의 웃음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며느리의 통화는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골목을 돌아 다시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문을 열 힘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응, 생각보다 일찍 돌아왔네. 며느리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했습니다. 방금 전 통화에서 들었던 날카로운 어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찾았어요. 어디 가셨냐고 계속 물어봤죠. 그래? 우리 예쁜 손녀. 손녀를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를 배웅하고 문을 닫자마자 쇠약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아들 가족에게 베풀었던 정성과 사랑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해준 금반지, 명절마다 챙겨준 용돈, 집들이 때 해준 가구. 그 모든 것이 그저 재산을 바라는 계산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차가운 바닥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의지했던 아들 가족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척이며 며느리의 말들을 계속해서 떠올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을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평소처럼 지내려 노력했지만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던 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옆집 정선이. 아, 선희 씨. 들어와요. 오랜 이웃이자 친구인 선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침부터 얼굴이 어둡네.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친구는 자리에 앉아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초조하게 두드리며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편하게 말해. 아드님 얘기인데 어제 마트에서 들었어요. 갑자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갔지만 친구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민석이 얘기? 뭐라고 하던데? 아드님이 사부인이 재산만 아끼고 자기 가족에게 도움을 안 준다고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닌대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역시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이웃들에게 저를 인색한 어머니로 묘사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들었어요? 어제 마트 계산대에서요. 민석이 친구 어머니가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손이 떨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차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인색한 어머니로 소문이 난다니 견디기 힘든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믿지 않아요. 얼마나 자식들에게 헌신적인지 잘 알잖아요. 고마워요, 선희 씨. 친구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상처는 이미 깊게 새겨졌습니다. 어제 들은 며느리의 통화 내용과 함께 생각하니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소문을 내는지 모르겠네요. 사부인이 최근에 아들과 무슨 일 있으셨어요? 칠순잔치 때 일이 좀 있었어.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집담보 요청을 거절했고.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군요. 친구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지금은 유일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은 사부인의 진심을 다 알고 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내 아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게.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드님과 직접 대화해보지 그래요?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겠네요. 친구가 돌아간 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직접 대면하여 진실을 확인해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창가에 앉아 동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온 이 동네에서 이제는 인색한 노인으로 소문이 나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 소문의 발원지가 다름 아닌 제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무릎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할 때였습니다. 소문을 들은 후 며칠간 마음을 추스르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심으로 대화할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예상보다 쉽게 만남을 수락했고 오랜만에 둘이서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민석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저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별일 없으세요? 나야 항상 똑같지. 사업은 좀 나아졌니? 아직 어렵습니다. 은주가 어머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조용한 카페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고 눈빛은 냉랭했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늘은 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싶어서 불렀어. 무슨 말씀이시죠? 동네에서 내가 재산만 아끼고 너희에게 도움을 안 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라.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을 피하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소문의 출처가 확인된 셈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소문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사실이니?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중요한 건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방어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털어놓은 것뿐입니다. 그게 털어놓은 게 아니라 소문을 낸 거야. 내가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건 너희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기 위해서였어.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공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이 이제 와서라는 거니? 내가 너한테 해준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고 제 진심은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다는 말씀. 그게 사실이잖아. 저는 지금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어머니는 과거 이야기만 하십니다. 카페의 조용한 분위기가 무거운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죄송합니다.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인도를 걸으며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대화를 통해 아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그 간극을 메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식의 마음속에는 저에 대한 원망만 가득하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면서도 늘 아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검소함은 인색함으로, 자립심 교육은 도움 거절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고르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맞으시죠? 아, 정태호 씨? 아들의 절친한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민석이가 대학 때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네요. 고마워. 너도 변함없이 잘 지내는 것 같구나.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민석이는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네요. 태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잠시 이야기를 나눌 채비를 했습니다. 그래? 바쁜가 보네. 사업이 좀 어렵다고 하던데. 아, 그래서 그랬군요. 어머님도 아시나요? 뭘? 민석이가 요즘 명품이랑 고급차에 빠져서 빚이 많다는 거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지만 명품과 고급차 때문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석이가 사업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아, 제가 말실수를 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말해봐. 내가 몰랐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태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장 한쪽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민석이가 작년부터 명품 시계와 옷에 빠져서 많은 돈을 썼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외제차도 할부로 구입했고요. 정말이니?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카드 빚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몇 번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어요. 태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허영심 때문에 빚을 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석이가 어머님께 돈을 요청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응,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했었어. 사업 자금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네요. 태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마도 친구의 비밀을 실수로 누설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태호야. 내 말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 고마워. 어머님, 제발 민석이에게 제가 말했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걱정 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시장에서 나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려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사업 위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소비 습관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니 모든 상황이 새롭게 이해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실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아들의 사치품을 사주는 꼴이 될 뻔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내려놓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언제 한번 오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시간 되면 가볼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그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수수께끼의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칠순잔치 폭발, 며느리의 통화 내용, 동네에 퍼진 소문. 모두 제 재산을 노리는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은.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은 인생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아들 가족을 믿고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재산 정리에 대한 결심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대신 제 의지대로 남은 재산을 분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본심을 알게 된 후 몇 주 동안 다시는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한 마음에 몇 번을 뒤척이다 결국 조금이라도 바깥 공기를 쐬기 위해 시장에 나섰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배추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디 편찮으셨어요? 아, 사부인 반갑네요. 그냥 좀 피곤해서 집에만 있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다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인 김영숙 씨를 만났습니다. 평소에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그저 불편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부인, 잠시 저기서 차라도 한잔할까요? 그래요, 좋아요. 시장 입구의 작은 다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를 주문하고 잠시 날씨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영숙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부인, 사실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사위랑 며느리가 곧 집 담보로 큰돈을 마련한다던데 동의하셨어요? 찻잔을 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이미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아무것도 동의한 적 없는데요. 아, 그래요? 우리 은주가 어제 전화해서 곧 대출받을 거라고 하던데요. 민석이가 사업에 큰 투자를 한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집을 담보로 대출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부인, 제가 뭔가 실례했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민석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은주가 자신했었거든요.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하던데. 저는 마음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까지 속이고 있다니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프로젝트요?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그래요? 사부인이 직접 도와주시는 거라고 들었는데. 아마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김영숙 씨는 저희 달라진 태도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화제를 바꿨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네, 건강합니다. 사부인은요? 다행히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영숙 씨와 헤어진 후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광범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며느리 부모님까지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 현관에 들어서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나가셨어요? 시장에 잠깐 나갔다 왔어. 니는 회사는 어때?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엄마, 오빠 얘기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 오빠가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닌대요.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미 마치 제가 동의한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런 소리를 했대? 한 달 전부터요. 저한테도 어머니가 드디어 도와주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아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 없어. 난 절대 동의한 적 없어.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딱히 말씀 안 하셔서. 통화를 마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들과 며느리의 계략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내내 생각에 잠겨 있다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재산과 집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평생 가져왔던 어머니로서의 신념과 자식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믿음이 깨진 자리에는 현실적인 대처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과의 만남 이후 여러 날을 고민한 끝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어머니께서 재산 분할을 원하신다고요? 네,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보통은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왜 지금 분할을 원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변호사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꺼내기가 부끄러웠지만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이미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계획하고 있고 동의도 없이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그렇군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변호사는 공감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가족 갈등이 낯설지 않은 듯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산을 미리 분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과 예금, 보험 등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친척에게 분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얼마나 나눠주실 계획인가요? 최소한으로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정도만. 네, 이해합니다. 상속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에게 가장 적은 몫만 남기기로 한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랍에 보관해둔 통장들과 부동산 서류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도 함께 꺼내보니 아들이 어릴 적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다음 날 가장 먼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동생에게 집 한 채를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동생아,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내 강남 오피스텔 네 앞으로 해줄게.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 네가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제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동생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언니,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생겼어요? 아니야, 그냥 재산 정리를 좀 하려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생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재산 분할의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딸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오빠 때문인가요? 그냥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 오빠가 알면 큰일 날 텐데.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모든 연락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산 분할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 적은 몫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허물어뜨린 것이 그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주일 만에 모든 서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집, 예금, 보험금 등 대부분의 재산이 이미 다른 가족들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작은 원룸 한 채와 소에게 예금만을 남겼습니다. 재산 정리를 마친 그날 저녁,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아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도 더 이상 빼앗아갈 것이 없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할지는 여전히 고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창밖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그 자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가슴 한편을 아프게 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아침,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무슨 일로 이렇게 아침부터 왔니? 이거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십니까? 구겨진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재산 분할 통지서였습니다. 변호사가 어제 발송했다고 했던 서류였습니다. 들어와서 얘기하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핏발이 서 있는 것을 보니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하고 들어와서 얘기하자. 이웃들이 다 듣겠다. 마지못해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려 했지만 아들은 현관에 그대로 서서 신발도 벗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저한테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가 한 행동 생각해봐. 내 등 뒤에서 집담보대출을 계획하고 동네에 소문내고. 그건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셔서 그런 거죠. 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말을 끊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는 항상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의 허영심과 거짓말이 문제였고, 아들에게는 제가 인색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민서가, 내가 너희 명품 살 돈을 대주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내놓을 수는 없어. 명품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태호를 만났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 아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태호가 어머니를 만났다고요? 그래. 사업 자금이 아니라 명품과 고급차 때문에 빚을 졌다는 것도 알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듯 했습니다.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복수하시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은 다 챙겨주시고 저만 내쫓으시겠다? 복수가 아니라 보호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 어머니 재산이요? 그 재산 누구 덕분에 모은 건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얼마나 도와드렸는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제게 도움을 준 적이 있었던가요? 오히려 제가 계속 도움을 주었던 기억뿐입니다. 네가 나를 도와준 적이 있었니? 어머니는 정말 기억조차 안 나세요? 제가 얼마나 효도했는지? 아들은 분노에 차서 말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서가 이제 와서 다툴 생각은 없어. 재산 분할은 이미 끝났고 너한테도 원룸 한 채와 통장을 남겨뒀어. 그깟 원룸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집을 통째로 주시면서? 그것도 너무 많은 거야. 너희가 내 재산만 바라보고 접근했다는 걸 알게 된 후에는. 아들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주먹을 움켜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이렇게 자식을 내쫓으면 나중에 돌봐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난 네가 돌봐줄 거라고 기대한 적 없어. 어머니,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분노와 좌절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서가 이제 돌아가라. 더 이상 할 말 없어. 어머니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집이 흔들릴 정도로 거칠게 문을 닫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키우며 꿈꿨던 미래와 현실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그 자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아들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속을 필요도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의 결별 이후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사진첩을 넘기며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은주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지? 무슨 일이니? 민석 오빠가 지금 술에 많이 취했어요. 어머님 찾아간다고 난리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다시 찾아온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데? 저희 집이요. 제가 말려보고 있는데 소용이 없어요. 알았어. 밖에 잠시 나가자 친구 선희가 보였습니다.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들이 술 마시고 집에 온다고 해서요. 아이고, 그래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선희의 따뜻한 위로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혼자 사귀려 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선희 씨,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식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아야죠. 그 순간 아들이 집 앞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말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서가 이게 무슨 짓이니? 어머니, 드디어 오셨군요. 제 원룸 열쇠 가져오셨어요? 무슨 열쇠? 어머니가 주신다는 원룸 열쇠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아들의 숨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민서가 지금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구나.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가면 모든 서류와 열쇠를 받을 수 있어. 내일이요.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요. 그럴 수 없어. 나도 열쇠가 없어. 딸이 다가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동생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제발 정신 차려요. 이러면 안 돼요. 너는 빠져. 어머니 편만 드는 배신자잖아.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고 경비원은 이미 경찰에 신고한 듯 했습니다. 민서가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며느리가 걱정하고 있을 거야. 어머니는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맞아, 네가 내 아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한테 모든 걸 내어줄 수는 없어. 저는 어머니의 모든 걸 바란 적 없습니다. 그저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을 뿐인데.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끝내야 했습니다. 민서가 집에 가자. 내일 다시 얘기하자. 싫어요. 오늘 해결하고 싶습니다. 결국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아들은 경찰의 권유로 마지못해 택시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딸은 제 옆에 남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많이 속상하셨죠?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은 재산을 저만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제 마음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머니, 잠시 시간 좀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의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선물로 보이는 상자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선 아들은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긴장한 듯 손가락을 꼬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앉아서 얘기하지 그래. 아닙니다. 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선물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특히 칠순잔치 때 그런 망신을 드리고.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심 기다려왔던 사과였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단단한 벽이 세워진 후였습니다. 아내와도 많이 대화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그래?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네. 아들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지만 그동안의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도움을 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난 니를 사랑했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뵙고 싶어서. 제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불안한 듯 저희 반응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저와 은주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좀 지켜봐야겠다. 하지만 예전처럼 되긴 어려울 거야. 그래도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겁니다. 손녀들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민서가 진심으로 너희가 잘 되길 바란다. 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 어머니, 남은 재산을 나만을 위해 쓰기로 했다. 이제 더 이상 너희가 기대할 것도 없을 거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는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정말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지금은 서로에게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물 상자를 바라보며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마음을 많이 다치게 했네요. 가볼래? 이제 좀 쉬고 싶어.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봤지만 저는 끝내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에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맞이한 이 시련은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지만 스스로를 지키고 남은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한 결정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선택의 순간을 줍니다. 제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어떤 나이에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심으로 제 곁을 지켜준 이들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려 합니다.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아물겠지만 그 자리에 피어날 새로운 희망을 기대합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